저는 입시 수장 박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집 받으셨죠? 여기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일까요?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외부에 있는 정보들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한 축은 뭘까요? 우리 자녀와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사고는 뭐 많이 알아들 보시니까 우리 지역의 일반고를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린 내신을 잘 받고 싶다. 그럼 내신 시험 문제가 쉬운 이 지역은 또 다 쉽습니다. 그럼 내신 시험 문제 쉬운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내신 시험 문제가 또 너무 쉬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변별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자녀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주요 과목에서 한번 실수했다가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주는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준비를 너무 안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꿈이나 비전은 높은데 맨날 놀기만 했어요. 학원은 별로 안 보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준비는 안 됐지만 뭐 선덕이라든지 이런 광역 자사를 보내서 주위에 자극을 많이 받게 해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앞에 너무 진을 빼셔가지고 뭐 힘이 없으신가 본데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입시의 주요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선덕 가는 게 좋을까요? 일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몰라요. 근데 선덕 가서 예를 들면 선덕고가 수시로 보통 10명 이상은 보낼 수 있거든요. 더 노력하면 한 12명에서 한 15명까지 수시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죠. 한 8명, 10명 가고 나머지는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내신 공부가 수능하고 이어져 있는 그룹이다 이거예요. 그럼 수능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선덕을 가면 내신 관리도 안 됩니다. 다만 준비가 안 된 학생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하면서 따라가면서 성적을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1학년 때 들어가서 상처를 받는 경우에 마인드를 가진 친구라면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 올 A였는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꼴찌더라.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28이 지금 고2죠. 2학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고3들. 지금 고3.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애들. 고2 애들. 얘가 고교 학점 1세대잖아요. 여기부터 서울대가 지역 균형으로 3명으로 잡아줬어요. 여기는 이제 선덕고가 내지 못합니다. 지역 균형은. 선덕고는 수시를 써도 이쪽으로 가요. 일반 전형으로. 그럴 만한 역량이 돼요. 수학, 과학에 대한 심화 과정이 되어 있으니까 면접 문제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대 쪽도 생각해 보겠다. 그럼 교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내신 일반고로 가고 서울대 쪽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자원고나 뭐 용화여고, 정의여고 보내서 오늘 1등급 맞춰가지고 내신 성적이 우선 좋아야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못해도 어쨌든 3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서울대를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내신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가 쉽게만 나와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선행을 했는데 특히 수학과학이 중요하겠죠. 그 수학과학과 가장 잘 합이 맞는 기출문제를 가진 학교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또 수행평가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안 치는 공간도 필요하죠. 수행평가는 우리가 깜깜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는 학교들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행평가로 점수를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 이 중에 다 우리 서울대 목표 아닌가요? 그럼 이제 이게 제일 쉽다 이거예요. 이게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고. 자, 우리 어떻게 하자? 효문고 가서
3명 안에 들어가자. 에? 정대 3등 안에 드는 게 선덕고 가는 게 쉽겠어요? 효문고에서 3등 하는 게 쉽겠어요?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효문고가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학종밖에 없어요. 학생부, 근데 교과 성적은 되는데 또 학생부 관리가 너무 안 좋은 학교 보내면 또 안 좋겠죠? 그럼 연세대부터는 좀 전략이 다른데, 연세대는 교과 100인데 서류 20이 붙었어요. 달라진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서류 2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먼저 10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려면 10명까지 카드를 받아요. 그러면 서류 2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10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일고가 남학교 쉽겠어요? 영문고가 쉽겠어요?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일반고로 가면 교과 트랙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거는 교과 100에서 서류 20이니까 서류 준비도 조금 붙긴 붙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교과 쪽입니다. 이것도 카드를 받아야 뭘 보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교과 관리가 쉬운 공간인가, 어느 쪽에서 더 교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의 전략을 일반고 선택에서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요. 수학도 풀어보고 과학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과학을 못 푸는 경우, 기출문제 과학을 아직 못 푸는 접근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과학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과학이 선행 차이가 제일 많이 나요. 수학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국어, 영어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고대는 어떨까요? 고대. 고대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집에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도 12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서류도 중요한데, 서류 전에 먼저 12명 카드를 받아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물론, 학종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는 근데 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사업구에서 수능 체제를 맞춰줘야 돼요. 수능 공부도 하고, 일반 내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이 우선 1차적인 목표다라고 여기서 전략을 삼으시는 분들은 내신 관리가 되는 좀 어쨌든 턱이 낮은 데를 보내고, 고대가 목표고, 여기가 안 되면 여기라도 보내야지 하면 수능 공부는 따로 시키셔야 돼요. 투트랙으로. 근데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내신 관리는 될 수 있겠죠. 나 올 1등급 받아서 엄마, 그럼 너 시험 끝났는데 뭐해? 그러면 친구들하고 저기 2박 3일로 저기 어디 놀러 갔다 올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게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상위권 대학들은.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자세한 내용들은 다 넣어드렸고, 9등급 기준으로 몇 등급 정도가 어디를 쓰고 이런 거 다 넣어드렸어요. 5등급은 예상치인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서강대도 괜찮은 학교잖아요. 강북에 있고, 강남이면 먼데, 강북에 있어서 교통도 편하고, 학교 좀 작아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전통적인 강호잖아요. 여기를 보내려고 했더니 일반 1, 일반 2 학종도 있는데, 학종하고 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학종은 서류 평가입니다. 서류 100. 서류로 되어 있고, 교과 전형은 교과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 평균 등급이 중요합니다. 이쪽은. 어쨌든 등급을 잘 받아야 돼요. 여긴 추천 인원이 없는데, 가만히 봤더니 등급 80에 성취도 10에 출결 10이에요. 성취도 10은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 나오는 과목들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성적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영고가 목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서강대가 1티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급 관리만 잘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쪽으로 안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학종도 일반고에서 갈 수 있는데, 이쪽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는 일반고 친구들만 가게 판을 깔아놓았고, 이쪽으로 인원을 빼다 보니까 학종 쪽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은 낮아졌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학종에서는 어떤 친구들? 선덕이나 뭐 신일이나, 그쵸? 아니면 전국 자사고나 특목고 친구들, 외고, 대일 외고 이런 친구들도 뽑아줘야 되니까 일반고 티오가 적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에 있는 일반고에서 서류 평가에서 서로 경쟁이 되기엔 좀 역부족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린 자사고 친구들하고 학생부 경쟁을 하진 않아요. 일반고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요. 일반고. 자사고하고 우리 경쟁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쵸? 뭐 상산고, 뭐 그 다음에 하나고, 민사고는 학생부 관리 별로 좋진 않아요. 되게 완고한데 상산고 같은 경우에도 장문을 합니다. 그냥 꾸며쓰기를 해요. 챗GPT 돌려가지고. 근데 일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 그렇게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하고 우리가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학종이 안 돼. 일반고 보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 창동고를 갔다. 일반고. 그럼 창동고하고 일반고 학종을 냈을 때 우리 상대는 어디입니까? 대진고, 대진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재연고, 청원고 이런 아이들 학생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는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경쟁이 되겠죠. 대치지역, 목동지역 아이들도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우선은 전형을 딱 봤더니 교과 전형이 항상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 있죠. 서울대를 빼고는.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낸다? 혹은 확실하게 가는 방법은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는 교과 전형을 놓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기억해 두실 거. 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정대 석차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고대가 12명, 연대가 10명이죠. 그렇죠? 최상위를 노린다면 정대 3등. 꼭 3등이 아니라도 되지만 우리는 1학년 때 성적이 제일 좋을 거고 2학년, 3학년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왜? 선택 과목으로 쪼개지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3등 이내. 좀 여유있게 하면 5등.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면 10등 이내.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목표로 하면 몇 등? 20등 이내로 맞춰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는 이제 추천 인원이 없어졌는데 종전까지, 올해 고3까지는 서강대, 성대가 추천 인원 20명입니다. 20명. 20명 이내라도 20등 하는 친구가 합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10등, 15등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목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서강대가 1티어다. 그럼 우리가 어디죠? 정의여고 가서 15등 이내 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재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시험 봤는데 뭐 어느 정도 잘 풀더라. 우리 아이 잘 푸네. 몇 개 틀렸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학교 보내서 15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선덕은 들어가서 15등 하면 뭐 아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하면 수능 그냥 문제를 그냥 선행 다 잘 돼 있고 수능까지 다 커버가 되는 아이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학과가 서울대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선덕이라고 보셔야 돼요. 신나죠? 자, 그러려면 중3까지 얼마나 선행이 많이 심화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걔들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금 상태에서 그걸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왜? 우리 아이 잠재 역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해 보자 이거죠. 우리 아이 역량을 언제까지 믿을 수 없잖아요. 나이 30 됐는데 야, 너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너만 믿어. 아빠 여기 CU 갔다 올게. 이럴 수도 있지만 그쵸? 이해되셨죠?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다. 성대를 가려면 교과만 가지는 않고 여기는 정성평가 30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보통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쪽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이제 특이한 대학이 서성안에서 한양대가 있는데 교과 전형을 보면 추천형이 있죠. 여기는 학종평가가 40% 붙기 때문에 우리가 1티어가 서강대가 아니고 한양대다. 그럼 이거 학생부 관리가 되는 공간을 찾아야 돼요. 학생부 관리도 어느 정도 잘 해주고 내신 관리가 되는 학교. 내신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15등. 우리 지역에서 15등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걸 찾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뭉뚱거려가지고 서울대는 어떻습니다. 몇 명 있고, 이 전형만 읍조리죠. 이 전형 읍조리 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고3이 돼도 전형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고3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주의하실 게 대략 수능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15등 하고 투트랙으로 수능 준비를 따로 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 뭘 준비해야 되나? 3합 7은 맞춰야 돼요. 3합 7. 한양대는 학종 평가부터니까 세계 3등급이라서 최저가 낮죠. 그럼 교과 성적이 더 좋아야 되고, 교과만 좋은 게 아니고 학생부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럼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 건데, 학생부 관리를 언제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래서 오늘 미션을 드릴 겁니다. 뭐냐? 지금 우리 자녀의 여름방학부터 해서 1학년은 끝났고 2학기 학교 생활을 한번 설계하고 계획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저를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가 다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근데 8월 31일 이후가 되면 정보24 앱에서 떼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녀의 성적표를 한번 발급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발급해보는 거. 아, 우리 일반고 갈 건데 뭐 이거 필요한가요? 아니요. 일반고로 가도 학종이 있고, 교과를 가도 학종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부라는 거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 줘야 돼요. 누가? 부모님들 말고 우리 자녀가. 아,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구나에 대한 전체에 대한 실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2학기 학교 활동을 한번 설계해 보자 이거죠. 아, 진로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 독서는 어떻게? 책이라도 몇 권 넣어 보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독서 활동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활동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근데 중학교는 독서 활동이 예를 들면 선덕고나 신일고는 뭐 없으니까 선덕고 같이 면접을 보게 되는 환경에 지원하게 되면 독서 목록도 중요합니다. 3학 1학기까지 독서가 한 권도 없는데 그러면 2학기도 넣어야 돼요. 반영되는 학기까지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한번 연습해 보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전에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진로 활동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학교 학생부잖아요. 고등학교는 달라집니다. 창체활동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좀 많이 축소됐으니까 이 활동들을 다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돼요.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언제 연습해 봤어요? 자소서 쓰는 아이들, 뭐 이렇게 영재학교 가고 준비했던 아이들, 그 다음 자소서 쓰면서 그나마 독서나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발휘해 본 친구들은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근데 일반고를 목표로 한 친구들은 이게 약하다 이거죠. 그럼 뭐 하냐면 학교 생활 3월 2일 개학하면 우리 자녀들 일반고 만약 갔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다 고스란히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그냥 바빠지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덕고를 다니는 친구나 창동고를 다니는 친구나 도봉고는 없어졌고 효문고를 가는 친구나 다 열심히 정신없이 코피 쏟으면서 다닐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 상황에서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일본어 친구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적어내는 이 보고서가 학생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 활동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 학생부 종합평가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자, 너무 잔소리 같이 얘기해서 우선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과제는 뭐라고요? 학생부를 떼볼 것.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이게 뭐 입시에 반영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학기 활동을 한번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설계해 볼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책이 올라갔구나를 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드백하는 과정이 짧게라도 있어야 우리 자녀가 아, 이게 학생부를 관리한다는 거구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서성하는 너무 높고 중앙대만 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빠 엄마가 중앙대 커플이었는데 네가 중앙대 가면 장학금도 주고 한데 중앙대는 가야지.
중앙대가 목표면 교과로 가면 되잖아요. 교과로 가도 15등 서성한 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등 목표로 하고 여기는 보시면 뭐죠? 아무것도 안 들어요. 등급만 관리하면 돼요. 우리 학생부 3학년 여름방학 때 지나서 해봤더니 학교생활 관리 안 돼. 우리 애는 좀 그런 주도적인 탐구력이 좀 떨어져. 그럼 뭐만 시켜요? 내신 관리만 해서 중앙대 가면 실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대 엄청 떴어요. 중앙대 엄청 높습니다. 중앙대.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우선 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고 트랙으로 갈 때는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유리하더라.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그럼 보통은 이제 여기에 지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고 아슬아슬하게 등수가 20등, 25등, 30등 하는 친구들이 학종을 쓰는 겁니다. 학종으로 가면 뭘 해야 돼요? 학생부 관리를 해야 돼요. 탐구 보고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자기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인데, 그걸 언제 하냐 이거죠. 그런 학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라도 많이 하고, 발표를 즐겨 하는 친구라면 괜찮다 이건데,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연과고를 준비했던 친구, 자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유리하더라 이거죠. 왜? 한번 해봤으니까. 뭐이라도 해봤으니까. 근데 일반고를 목표로 한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학교 유형별 전형들 한번 보실까요? 영재학교 패스하고 과거 관심이 있으신가요? 패스할까요? 우리 세종이나 한성만 보면 됩니다. 수학과학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이 친구들. 자,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요. 용인 외대부고, 민사고, 상상고 다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 상상고도 엄청 관심이 많으신데요. 상상고는 어떤 자사라고 보셔야 될까요? 수시 중심일까요? 정시 중심일까요? 정시파입니다. 자, 외대부고는 수시파일까요? 정시파일까요? 수시도 만만치 않고 괜찮고 정시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다 정시 역량이 준비가 돼 있어요. 즉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에 대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용인 외대부고 가긴 하는데 예를 들면 대치나 이런 지역 친구들이 여기 많이 가겠죠. 얘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국어, 수능 기출 문제 풀고 있어요. 경험이.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국어, 영어만 하더라도 지문에 대한 경험 폭이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내신 시험 문제를 접근할 때 예를 들면 내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수능처럼. 하지만 우리 아이는 처음 보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하는데 정해진 시험 범위 내에서 이거 소화도 못해요.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그냥 슥슥슥 하고 그냥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뒤에서 입결을 보여드릴 건데 수시에 대한 입결도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정시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사고가 수시파입니다. 민사고는 인원수도 적고 국내파, 국제파 또 나뉘어져 있죠. 상상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중심이라고요? 정시 중심입니다. 정시. 나머지 포철고, 인천하늘고 수시로 많이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북일고, 김천고 다 정시 공부하는 학교 환경입니다. 제철고 마찬가지고 물론 수시로 입결들은 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하나고는 수시파일까요? 정시파일까요? 하나고는 수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은 목표를 좀 좁히고 광역자사고 좀 친숙해졌죠. 광역자사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학교는 아무래도 산덕고입니다. 남학생들은. 우선은 정원이 많아요. 1.3인데 작년은 경쟁률이 약간 떨어졌어요. 작년엔 신일고가 경쟁률이 올라갔죠. 자소 준비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신일고가 올라갔는데 신일고가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학생부 관리의 어떤 좀 흐름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 6명 정도는 서울대는 보낼 수 있어요. 4명에서 6명. 왜? 신일고 입장에서는 선덕고 카피하면 됩니다.
입시 결과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쫓아가고 있어요. 신일고가. 그럼 선덕 신일은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우리는 수시로 서울대 보내려고 선덕 신일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정시파예요. 정시파. 수능 문제 잘 푸는 베이스가 있어야 특히 2학년부터는 성적이 쫙 벌어질 수 있어요.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논리로. 수능 공부, 이게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가면 좋습니다. 이런 데는. 경희고도 수시 실적이 좋아요. 인원수가 적거든요, 여기는. 여기도 많으면 5명, 대여섯 명 정도는 서울대를 보낼 수 있어요. 경희고. 근데 여기 잘 거래하시더라고요. 이 보세요. 0.85. 미달이죠, 작년에. 여학생들이 저 사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 갖는 데가 이화여고인데, 이화여고는 무슨 파일까요? 광역자산 정시파입니다. 정시. 가서 수시로 뭐 하고 학생부를 어떻게, 이게 아니고 정시 중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바닥 자체가 정시 중심입니다. 수시로 결과가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베이스가 정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신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휘문고 남학생 보내면 붙습니다. 0.62 가면 내신 못 따겠죠? 내신 못 땁니다. 내신. 또 세화고 이런 데 보낼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산은 핵심은 수능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외고도 관심이 많죠. 주의하실 점이 대일 외고는 아이들 제가 자세히 관찰 옆에서 많이 했는데 애들은 수학을 잘해요. 수학 선행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수학이 약한데 외고 중에 그래도 서울 외고보다는 대일 외고 교복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쪽 보냈다가는 내신 못 답니다. 대일 외고는 어렵습니다. 수시 결과는 좋은데 20명 정도는 보내잖아요. 서울 외고는 거기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이죠. 그래도 여기도 적게 보내면 4명에서 6명, 많이 보내면 7명 정도는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행이 잘 안 돼 있는데 외고를 보낸다, 여학생. 그럼 서울 외고를 보내는 게 저는 1추천입니다. 굳이 무리해서 대일 외고 보내실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외고, 뭐, 이화 외고, 인원수가 제일 적거든요. 여기 나름 타이트하게 잘 학생부 관리나 이런 건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일 아니면 서울 외고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면 대일 외고 보내시고, 아니면 서울 외고 괜찮습니다. 일반고 인문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변화되는 시점이 수능 범위가 줄어든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것까지 설명드려야 되나요? 수능 범위가 지금 고3까지는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인데 고2부터는 전체가 통합되었잖아요. 공통 수능으로 가죠. 그 수학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수, 미적분원, 확통으로 끝. 미적분 2는 안 들어가죠. 수능 범위가. 국어, 영어는 큰 차이는 없고 과학도 줄어들었잖아요. 그전에는 화원, 생원 이렇게 선택 과목 있고 화원, 사문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1학년 범위 내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난이도는 개발하기에 따라 달리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수능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학점제 1세대인 2학년부터는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내가 굳이 어려운 과목 들어서 대학 갈 거 뭐 있어.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의 수가, 과목 선택자 수가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창동고가 무슨 학교죠? 남녀공학학교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중학교입니다. 과중. 과학 중점에 300명 정도예요. 290명, 300명 되죠. 그럼 300명에서 자 과탐을 2학년 때 선택한 아이들 수가 300명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화학, 생명 선택한 친구 절반이면 150명이에요. 150명 이상 될까요? 안 될까요? 과중인데? 과중에 있는 학교인데 놀랍게도 안 됩니다. 그럼 자 과중인 창동이
화학이나 생명 정도 하면 150명 아래라는 거예요. 절반 아래라는 거예요. 절반 아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목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자연계 인원수가 150명 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목 수를 보면 절반 약간 못 미치고 나머지는 다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 쪽이라는 거예요, 인문 쪽. 그럼 우리 창동고가 그러면 나머지 일반고들은 어떠할까요? 더 심하겠죠. 여학교들은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수학과학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내신을 잘 관리해서 우선 교과 전형도 있으니까 정의여고를 가보겠어. 어떤 전략 같습니까? 좋은 전략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교 선택의 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땐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정의여고는 인문이 더 강했잖아요. 여학교. 그러면 자연계가 더 강한 과중에 있는 용화여고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선택이. 왜? 우선 과학 과목자 수가 많으니까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일반고들의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신이 수능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턴을 해서 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의여고에서 전교 3등 이내에 들어갈 거야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센 애들이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판단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저도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은 어떤 학교가 시험 문제가 뭐 쉽다더라, 어떤 학교가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더라, 이건 다 듣고 외부 정보들이잖아요. 뭐하고 조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자녀 현재 상태하고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 더 친밀하게 봤을 때 그래 우리 어떤 공간에 넣으면 요거는 할 수 있겠어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학교 선택이에요. 그래야 예를 들면 정의여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의여고 가더라도 울지 않죠. 왜? 우리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1순위는 창동고고 2순위는 저기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정의여고. 와, 아이고 이거 어때요 선생님? 이사라도 갈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반고 한번 볼까요? 일반고. 남학교 우선 보면 중계지역에 있는 학교들 260명, 286, 231, 청원고가 314. 청원고가 제일 가깝죠, 그래도. 314명. 상계고 178명. 상계고는 저번 달에 제가 설명회 갔다 왔어요, 학교에. 학교가 작긴 작더라고요. 자, 여고 269명, 영신이 좀 적고, 해성여고가 253명, 청원여고 258명. 해성, 청원여고가 인원이 많습니다. 용화여고도 245명, 나쁘지 않죠. 이게 중계 쪽이고. 자, 공학으로 가면 월계, 노원, 불암, 상명, 수락, 염광, 한국 369인데 이런 수가 제일 많은 쪽이 상명고 쪽이 많아요. 자, 도봉구로 가볼까요? 도봉구를 뺄까요? 누원고, 자운고, 창녕고, 효문고, 정의여고. 정의여고 빼고는 다 공립입니다. 인원수를 한번 보시죠. 누원고 125명. 자운고 250. 자운고가 인원이 많습니다. 창동고 인원이 331명. 인기가 제일 많아요. 여학생들은 창동고 수학과학만 좀 잘 되어 있으면 이쪽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인원수도 많고. 근데 이게 표피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된다, 이거. 효문고 142명이죠. 우리가 꼭 의대를 보내겠다. 전교 1등 하겠다. 창동고 가면 센 애들이 꼭 있습니다. 강남에서 온 애들도 있어요. 역으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대 꼭 갈 거야. 교과 내신 딸 거야. 올 1등 할 거야. 효문고를 역턴으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필가수 원장님한테 우리 효문고 내신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해진 대로 가면은 그게 흐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배정받을지 모르지만, 그쵸? 어쨌든 어떤 공간, 반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짰을 땐 그래. 역턴에서 현문고 와서 1등 하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이 학교 배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일반고는. 창동고 가게 될 수도 있고. 가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걸 주의해서, 요걸 준비해서 가면 돼. 플랜을 짜서 들어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든.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 자녀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부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올레인데 엄마, 나는 천안 무적이야. A가 뭐 한 50% 이상이 되는 거죠, 다들.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올라와야 고1 때 보람이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언제 합니까, 아이들은? 윈터 때 하죠, 윈터 때. 윈터 때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다 윈터 한다 이거예요. 다 윈터 한다. 윈터 때 10시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자녀들 관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갔는데 과제를 많이 빼먹어요. 학원에 늦잠을 자고 지각을 많이 해요. 이것도 수정 안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대로 부모님께 보답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애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이의, 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녀의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엉망이죠. 바닥에 뭐 참고서에 과자 부스러기에 자기 방 안 치웁니다. 자기 책장에 뭐가 꽂혀있는지 몰라요. 야, 너 그 책 어디 있니? 엄마, 난 몰라. 엄마가 찾아. 이렇게 되죠. 자,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가 다뤄야 될 정보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과목 정보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근데 그것들을 우리 자녀는 소화를 못해요. 웬만큼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이게 다 역량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정보를 우리 자녀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자녀의 방을 스스로 정리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꼭 우리 부모님 눈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 루틴과 자기 로직에 따라서 어떤 책은 어디에 있고 뭐가 있다. 엄마가 예를 들면 가방 어디 있는 거 가져와 했을 때 바로 끄집어내서 알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지금 제 전략은 이거죠. 지금 작은 조합 단위의 어떤 정보들을 우리 자녀가 현재도 허덕허덕대고 처리를 못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작살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수학 필가수 다녀요. 그럼 필가수 수업만 하나요? 과제량도 많이 내주겠죠. 그럼 프린트물도 있고 보조 교재도 있어요. 그럼 학교를 다녀요. 학교도 교과서 있지만 교과서 잘 안 볼 거고 보조 교재를 볼 거고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뒤죽박죽입니다. 수학 한 과목만 봤는데도 정보원이 3개, 4개, 5개, 6개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통합이. 그리고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내 지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몰라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도봉구 지역에 올레이를 받는 중학생 3학년이 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이 상위 포지션에 있는 친구,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뭘 공부하고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똑같은 A인데 우리 자녀는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해 보시고 관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시 중3 설명회 때 늘 드린 말씀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 몇 등 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면하고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원래이니까 잘할 거야. 안 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셔야 돼요. 이런 이 정보들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 자녀에 대한 관찰입니다. 관찰을 가만히 보면, 아, 우리 애는 고등학교 가면 어느 정도는 하겠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고등학교를 고르죠. 제 말이 틀렸나요? 너무 잔소리 같아서. 자. 아이고. 어디에 가신다고요? 어디 가시려고요? 자, 합격자 이거 패스하고요. 자, 여기 광역자사 보세요. 선덕고가 작년에 수시 9명, 정시가 26명이잖아요. 그쵸? 그 중에 11명이 아마 현역일 거예요, 현역. 졸업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쵸? 졸업생이 재수생. 네. 재수생 비율일 거예요. 재수생이 27명. 재수생이 네. 제가 적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덕도 네, 어쨌든 수능에 대한 베이스가 기본이 되는 학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일도 나와 있나요? 신일 훌륭하죠? 6명. 정시는 1명.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덕으로 많이 가 있다. 혹은 선덕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주도적 학습을 시킨다. 주도적 학습이 아니고 강제 야자를 시키는 거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외고, 서울 외고 4명. 적게 보내면 3명, 4명. 많이 보내면 6명, 7명. 꽤 괜찮습니다. 인문에서는. 대일 외고는 20명 정도는 보내죠. 자, 그래서 우리 지역 일반고, 이게 글자가 깨졌네요. 자료집 보시면 됩니다. 왜 이 기와무늬가 들어와 있죠? 자, 자료집에 뭘 보시냐면, 제 자료집이 뭔지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고교 분석과 선택. 이건데요. 서울대 합격자 말고, 중요한 게, 너무 이 깨알 같아가지고, 여기 학교, 평균하고 A 성취도 비율 있죠? 여기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대충 설명만 듣고 대기 가서 보시고, 더 자세히 보시려면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남학생이면 남고 중심으로, 또 관심 있는 남고 중심으로, 여학생이면 관심 있는 여고 중심에다가 공학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평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평균 1, 평균 2를 잡았어요. 1학기 평균, 2학기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 A, 그 다음 오른쪽 끝은 성취도 A2 되어 있죠. 성취도 A 비율 1학기, A2는 성취도 A 비율 2학기입니다. 쉽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보실 때 중요한 게 A와 A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B 비율까지 포함한 게 중상위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E 비율도 중요하죠. E. 그렇지 않나요? E가 이제 최하 비율이잖아요.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A는 그러면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몇 점 이상이면 A죠? 90점 원점수인데,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또 학교 내에서도 과목별로 성취도 A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과목, 어떤 학교는 82점을 A로 잡을 수도 있고 85점을 잡을 수도 있고. 자, 일반고인데 A 성취도 비율이 높은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동고인데 한번 봐주세요. 1학기 A 성취도 비율이 얼마죠? 창동고가 수학이 53이죠. 그럼 이거는 90점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80점이나 아래로 잡은 거예요. 성취도 A를 챙겨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보시면 창동고 1학기 때 수학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10% 이내에 드는 게 목표잖아요. 1등급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취도 A를 받아도 뭐가 나올 수 있어요? 3등급이 나와요. 창동고 시험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분석해보는 거는 창동고 시험이 50% 가까이가 1학기 시험이 A가 나왔다는 말은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대비하면 원점수 예를 들면 75점인지 80점인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상위 변별력을 위해서 10%를 위해서는 뭘 할까요? 2학기 때 시험 문제 어렵게 내거나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몇 개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창동고 기출 문제를 구해서 그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죠. 아, 이 학교 문제 우리 소화할 수 있어? 없어? 근데 그 분석이 잘 안 되면 우리 필가수 원장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문가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 선생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보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학교 분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글씨가 깨져서 더 왜 이러지? 제가 바이러스 먹었나요? 그쵸? 자료집은 다 보이죠? 제가 보기가 싫네요, 이게. 선덕고 한번 보세요, 선덕고. 선덕고는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거의 없을걸요? A 비율이 또 여기도 되게 높죠? 근데 A 성취도 비율이 높은 선덕고의 의미하고 창동고의 수학 A의 의미는 다르다 이거죠. 비율이 비슷해도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선덕고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 평이하게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을 거예요. 넓거나 뭐 심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소화하고 따라가는 친구들은 기본 베이스 점수 이상은 얻을 거라는 거죠. 여기도 킬러 문항이 있겠죠. 그거 푸는 몇 명은 최상위 그룹으로 갈 거고 아닌 친구들은 그냥 평이하게 나뉘어져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 알림에 가시면 다 학교별로 작년 정보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체 학교를 모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지금 돋보기 보고 보셔야 되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 평균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좋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교 정할 때 아무래도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선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자, 이거는 PPT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료집 있습니다. 선덕은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때 대수 미적분원이 나가고요. 선택하게 되니까 다 선택하겠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 확통이 나갑니다. 물론 학년마다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1학년 때는 그렇다 치고 2학년 때 이게 한 학기의 시험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요.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겠죠. 그거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신일고도 광역 자사잖아요. 수학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2학년 때 뭉쳐 있습니다. 그럼 일반고들은 어떠냐? 대부분 3학년 때 많이 뭉쳐져 있어요. 미적분 2 확통, 미적분 2 확통을 동시에 복수 수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대진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대수 기하를 듣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 미적분 2가 나가게 되어 있고 3학년 1학기 때 확통이니까 중계지역에서 남고 중에서 수학에 대한 이 선행이 가장 선진적인 학교는 대진고다. 일반고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학 준비가 잘 되면 저런 쌩 공간에 보내시는 게 맞아요. 왜? 잘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연고도 확통이 2학년 1학기 때 내려왔죠. 그래서 2학년 때 수학에 대한 왜냐하면 수학만 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건 따라가겠는데 여기에 또 뭐를 봐야 돼요? 과학. 2학년 때 과학을 보통 3과목 듣게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과학 3과목에 수학 2개씩
학기마다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준비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연계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청원고 한번 볼까요? 청원고는 대수 미적분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있고 기하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미적분2 확통이니까 여기는 좀 일반고 표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청원고는 수학에 그렇게 가부하가 걸려 있지는 않다.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든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내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녀가 선행의 속도가 좀 빠르고 심화가 좀 많이 되어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는 있겠죠. 여고들은 어떨까요? 여고들은 자 일반적으로 아까 청원고하고 같은 패턴입니다. 대수 미적분원이 있고 기하를 배우고 청원여고, 확통과 미적분2를 3학년 때 배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용화여고도 마찬가지죠. 대수 미적분원이고 기하가 2학기 들어갔을 뿐이고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남녀공학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자, 자운고, 대수 미적분원 기하 똑같죠? 확통 미적분2. 창동고, 대수 미적분원 확통 미적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공학이든 여고든 우리 지역 학교들의 수학 패턴은 그렇게 선진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소화해서 따라가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거죠. 자, 학교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영재학급도 있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부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잘 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로 뭐 많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지금 고3 상산고 제가 연강 컨설팅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거는 자료집에는 없어요. 개인정보니까. 자, 3학년 1학기 세특이랑 창체 기재를 하는데 고급 수학, 심화생명 도서, 심화생명 당문대, mRNA 백신 변형 염기의 선천 면역 인식 조절과 항원 이런 보고서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학기 기재로 써야 돼요. 물론 챗GPT를 동원하겠죠. 지가 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 나가면서 상상고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활동력이 넘치는 친구들을 전국 자사로 보내세요. 아, 우리 집 이 중계는 너무 좁다. 노원구 도봉은 너무 좁다. 더 넓은 틀의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전국 자사로 가는 겁니다. 반대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어떤 유형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은 세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늘 불만인 거는 너무 좁은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뭐 문제 풀고 학교 시험 공부하고 과제만 풀고 있어. 이런 친구들에게 전국 자사고를 도전시켜 주는 거, 그 환경을 보여주는 것. 다만 상처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강하게 키우고 싶어. 꼴찌해도 괜찮아. 뭐 어때? 뭐 세상이 망합니까? 그렇게 키우시라는 거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가 낫다? 뭐 일반고 가서 우린 쫌팽이처럼 그렇게 안 할래. 일반고가 쫌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좀 더 큰 물에서 놀게 할 거야. 이게 또 멋진 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사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그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스스로 깨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유, 또 깨졌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뭐라고 써놨죠, 제가? 왜 깨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은 바로 자신이 가진 뛰어난 잠재력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습관적인 열등감이라는 나쁜 버릇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비범하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과제는 우리 자녀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지 않더라도 아까 학생부를 떼보고 활동을 정리해보고 뭔가 주도적 학습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게 중요해요. 꼭 자사고 안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우리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성장이 옵니다. 성장. 지금 매일 쳇바퀴에 갇혀가지고 과제 풀고 학원 다니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이가 이 틀에서 깨어날 방법이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번 올해 여름방학 기점으로 해서 우리 자녀에게 한번 더 큰 자극을 주고 우리 자녀가 더 큰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